이번 주 설 연휴로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 발표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때 발표되었던 KBS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나왔나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깔딱 고개를 못 넘어갔습니다. 아, 그게 뭐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다녀왔으니까 순방 효과로 한 40%대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데 물론 이 조사가 순방을 담은 내용은 아닙니다. 완전하게 다. 그런데 순방 일부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데 순방 효과는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못한다가 54.7%, 그렇습니다. 잘한다가 36.3%라는 거죠. 네,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긍정평가가 36.3%, 네.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54.7%.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노영희 진행자도 지난 연말에는 자동답 조사에서 40%대 숫자 나온 거 기억나실 네, 거예요. 기억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금 순방도 있었고 300억 달러 MOU도 자신 있게 강조했는데 네, 그랬죠.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36.3%고 54.7%인데 오늘 또 이제 한국갤럽조사 결과가 발표될 겁니다. 근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긍정이 36.3, 30% 후반에 머물렀다는 것은 올라가지 못했다, 순방 효과가 안 나타났다, 이른바 이란 나 현상. 이란 나. 그런데 적대 국가 이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란 나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란 나난 이게 뭐냐? 나까지는 이해하는데 나는 뭐죠? 난방비. 아, 난방비.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난방비 폭탄이 터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다가 나경원 전 의원 변수에다 물론 지금 좀 깔아앉았죠. 그런데 난방비예요. 지금은 어느 신문이고 간에 게시판에 난방비로 도배가 돼 있어요. 네. 뭐 했냐? 왜 대응을 못 했냐? 이거는 뭐 이제 이거는 이전 정부에 대해서 뭐 탓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터졌으니까. 그렇죠.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폭탄은 문정부 탓이다. 문정부가 치운 똥을 우리가 문정부가 싼 똥을 우리가 치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던데요. 여당에서. 아니 그렇게 해서 뭐 해결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걸 이해해서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잘했는데 그럼 지지율 더 올라가야 되고 이전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그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되나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탓을 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 주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답보 상태인 지지율이 돌파가 되냐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독자분들한테 구독하라 이렇게 막 압박한다고 해서 구독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마음으로 사랑이란 이렇게 하면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즘에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네. 사랑이란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8일부터 4일간 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네. 18일부터 20일까지. 좀 예전 거라서 예. 이제는 좀 새로운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쨌든 예. 윤 대통령의 지지율 현재 추세는 썩 좋지는 않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답보 상태이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념 성향별 혹은 정당 지지별 포진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조사가 있고 나면 항상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게 예. 너무 응답률이 적고 실제 이 보수가 과표집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론조사 가지는 한계점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표를 한번 표를 보면서 보시죠. 보죠. 자,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념 성향에 보게 되면 진보는 260, 예. 중도가 367, 보수가 295, 모른 무응답이 78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보수가 많군요. 또 지지 그렇죠. 정당으로 보게 되면 민주가 318, 국민의힘이 339, 정의가 61, 기타 정당은 15입니다. 그리고 없음 모른 무응답이 267. 여기도 역시 국힘이 조금 높군요. 그렇다면 보수가 조금 과표주되고 있는 건 사실인가 보네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진보는 싫어? 답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왜냐하면 뭔가 지금 진보 지지층에서는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만한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물어보는데 적극적으로 나는 응답해야 되겠다.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냥 끊어버려요. 그럼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서 부정적으로 답변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것도 귀찮거든. 왜냐하면 뭔가 뭐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어떤 시점에 조사가 실시되느냐에 따라서 참여하는 그 적극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사실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좀 추세를 봐라. 좀 전반적인 추세와
이 여론조사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것까지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지지율의 착시 현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왜? 지지율이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그늘진 곳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곳을 사실은 살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정치적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니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잘해라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실제 대통령의 행동은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네. 자꾸 대통령이 주문을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잘하면 돼요.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달라진 게 있나요? 다 똑같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일하던 사람이 이 농림수산축산식품부에 있던 사람이 지금 또 대통령실에도 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가 달라졌나요? 공무원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지금 대통령과 그리고 또 발탁이 돼서 대통령실에 가 있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럼 그들이 잘하면 돼요. 혁신적으로 하고 또 국민들이 납득되도록 하면 그냥 지지율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뭐 총선이나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잘하면 국민들도 아니 노영희 진행자도 잘하는 건 잘한다 그러지. 아니 우리 변희재 평론가도 잘하는 건 잘한다 그러지. 잘하고 있는 걸 억지로 못한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네. 잘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바로 그날 예. 난 내일 여당 지도부랑 만찬할 거야 라고 대통령이 말하고 정말로 어제 그렇게 만찬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대통령이 중립적으로 뭔가 한다기보다는 당무에 엄청 관여하는 걸로 보이고 특히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나 안 나갑니다라고 하니까 지도부들을 만난다. 이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만났을까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거 우리가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갓건도 매지 마라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대통령은 계속 시종일관 이야기합니다. 당무 개입 안 한다. 그리고 특이한 이제 독특한 윤석열 대통령의 합법은 바쁘다 보니 그 부분에 신경을 못 쓴다. 그러니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바쁘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니 하니 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38 전당대회가 그런 성격으로 인식되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방금 전에 우리 변희재 평론가 나와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윤심쟁탈전이라는 게 국민들 다 알아요. 당원들도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인 건데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이러한 행보 때문에 중도층이나 MZ세대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 저도 본의 합법을 쓰게 돼요.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들은 최근에 엠브레인 퍼블릭과 YTN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변희재 평론가 이야기한 게 저도 그게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왜?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가상 결선 투표 양자 대결에서 계속 앞선다. 그러면 또 비상이 걸리겠죠. 자, 또 다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이란 난한 얘기하시면서 난방비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네. 난방비 폭탄 문제가 사실은 심상치가 않아서 예. 정부가 결국에는 이제 조금 백기를 드는 모양이에요.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했고요. 예.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해서는 난방비 요금 할인폭을 2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참 좋은 취지의 그렇죠. 행동이긴 한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자체도 짚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 원인이겠죠.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 LNG 요금 가격이 비싸졌던 거, 그동안 누적됐던 게 있습니다. 네. 천연 액화가스. 예, 두 번째는 뭐냐?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서 지금 미수건만 10조 원에 달합니다. 네. 그런 거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 그럼 지금 몰랐어요? 작년에 몰랐어요? 왜 선제적 대응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요금을 순차적으로 올릴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채권 발행을 해서 해결을 할지 그러면 한국은행은 지금 만약에 물가 인상되면은 우리 이 노영희 진행자도 실물 경제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십니까? 물가가 인상되면 인플레가 걱정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한국은행은 조금이라도 베이비 스텝이 됐든 빅 스텝이 됐든 금리 인상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유혹이 생기죠. 네. 그러면 금리 인상돼 버리면 우리 또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전 참 특이한 게 사실은 경제 비상회의의 핵심 인물은 이창용 하는 총재라야 돼요. 이창용 하는 총재가 와서 이 통화 정책과 정부의 재정 정책이
어떻게 맞물려 갈까?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도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난방비 문제 생기죠. 부동산은 또 깔아앉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 보수층을 결집하고 단호한 대응,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결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중도층과 MZ세대를 이 끌어들이는 것은 중도나 MZ세대가 가장 솔깃한 건 어떤 이슈겠습니까? 어떤 거요? 경제입니다. 그렇군요. 경제입니다. 네. 지금 우리 청년 세대는 취업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은 보유 자금이 사내 유보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취업을 못 시키면 지금 1월달, 2월달 한참 취업을 해야 될 시즌이거든요. 기업을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소기업이나 그런 여건에서는 우리 취업을 합니까? 중소기업 쪽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네. 이걸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마치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그래 2배 할인해서 바우처 주면 되겠지. 자, 이런 생각입니다. 자, 5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지금 10만 원짜리 바우처 준다고 해서 얼마나 해결이 될까요? 그런데 5천만 원 매달 5천만 원 받는 사람들한테는 좀 난방비 올라가도 돼요. 그렇잖아요. 매일 여력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걸 근본적으로 뭐 2개월, 3개월 정도 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누구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더 큰 비난을 받는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든 머리를 짜내서 하는 총재, 그 다음에 국회 모든 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법은 법이고 민생과 정치는 또 정치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겠죠. 이재명 대표 만나야죠. 이거 왜 검찰 수사하고 연관지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만나야 될 민생 해결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런 게 다 한전채나 이런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아예 답변 대꾸도 없어요. 그러면 범죄인으로 인식을 한다. 그런데 지금 충돌이 일어났고 균열이 일어난 당에 대해서는 또 만난다. 지금 전당대회도 참석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정말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국민의힘 지지층을 떠나서 더 뛰어넘어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떤 행보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할 마음이 생기겠다. 네. 납득할 마음이 생기겠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추가로 한 가지 더 얘기해 보면은 북한 네. 무인기 침투 관련해서 우리 군의 대응이 엄청나게 이상했다. 예. 게다가 우리 대통령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올려보낸 무인기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유엔사가 말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대통령의 외교도 계속해서 총체적으로 난국인데 이런 북한 관련한 대응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니까 앞으로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게 되면 더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이렇게 같거든요. 대응을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안보라는 것은 중도층이나 MZ세대도 있겠지만 또 여성이나 또 50대나 경기 인천 수도권 북한과 경계되고 있는 지역에서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론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번에 이란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란과 적대 관계였다.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이게 중동 전문가들도 하는 왜 현장에서 조치가 안 됐을까? 어허. 가령 우리도 노영희 진행자랑 방송을 하다가 지금 금요일 날 특히 이 시간에는 지금 동접자가 오늘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가도 저기 이 배종찬 소장의 분석이 약간 틀렸는데 그래서 게시판에 글을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서 이거 좀 잘못했네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정을 바로 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근데 왜 현장에서 바로 생방송으로 나간 것도 아닌데 네. 그 중동 전문가 의전 비서관도 있어요. 의전 비서관은 더군다나 외교관 출신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또 아크 부대 내에서도 중동 정세를 네. 잘 파악하고 있는 정보관 정원장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아랍에미리트는 이란 적 아닙니다. 이거 빨리 현장에서 정정을 하시죠. 그랬더라면 이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네네. 게다가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이 기자단의 협력을 구해서 그 부분은 아까 정정해서 우리가 유감 표명하고 유감 표명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협력을 구해서 그 부분 좀 없애는 게 낫겠습니다. 그게 왜 안 됐을까? 마지막으로는 이게 공개됐다 하더라도 이란이 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네. 왜? 주적이 아닌데. 그래서 이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totally unaware.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네. 그러면 그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위성 전화를 바로 걸어서 중동 국장도 있거든요. 이란, 그 칸아니 대변인입니다. 칸아니 대변인이 또 이 외교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런 내용 아니에요.
당신들 대장금 알지 않냐? 이영애, 알겠습니다. 지진이 뭐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로 또 당대표에 쏠리는 영향력, 또 관심 이런 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 네. 김기현, 안철수 의원 간 신경전이 세고 중요한 거 가상 양자 대결 해봤더니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그렇죠. 대표의 표를 흡수하는 걸 나오잖아요. 그렇게 바로 계속 보시죠. 갈까요? 예, 바로 보시죠. 바로 네. 보시면은 두 개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김기현 두 사람의 대표 가상 양자 대결, 네. 양자 대결을 바로 보여주시죠. 네, 양자 대결이 10% 포인트 가량 지금 앞서는 결과입니다. 네. 49.8 안철수, 김기현 39.4. 이 이야기는 뭡니까? 또 다른 것도 이제 다른 것도 있어요. 다자 대결도 예. 보여주세요. 보게 되면은 안철수 저거 말고요. 예,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하나 네, 더 이거, 양자 이거. 대결. 예. 요거죠. 이거는 안철수 의원에게 56.4%, 그렇죠. 김기현 의원이 34.1%란 말이죠. 맞습니다. 네. 이건 다자 대결인 경우인데 나경원 지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예. 그분들 중에 누가 누구에게 표를 주느냐? 안철수 의원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결선 투표 가기 싫어할 것 같은데 김기현. 김기현 의원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니까 어떻게든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김기현 의원은 당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흡수를 해서 안철수 의원을 끄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네. 근데 이 지표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그 표는 결국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갔다.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도 네. 당원은 아닌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하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가지 않고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최종 결과가 어떻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종 결과가 강신업 당대표가 되든 네. 김기현 당대표가 되든 이렇게 상처가 나서 3.8 전당대회를 하면은 컨벤션 효과가 있겠습니까? 결국 전당대회를 한다는 건 의샤, 영차에서 당의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마음으로도 노영희, 배종찬은 얼마나 찰떡궁합입니까? 이렇게 이제 똘똘 아닙니까? 네, 똘똘 뭉쳐서 네, 여하튼 간에 네. 당의 어떤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전당대회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이렇게 가면은 심리적으로도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게 민방위 훈련을 뭐 시킨다는 둥 하면서 2030 남성들을 공략하는 전략을 지금 세우는 것으로 보이지 예. 않습니까? 이게 먹혀요? 안 먹히죠. 안 그래서 이거는 먹혀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MBC의 시선 집중에 출연을 했을 때 네.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었나요? 그런데 뭐냐면 이걸 빅데이터에 넣어봤더니 지난 22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게 했는데 빅데이터로 해보니까 부정이 높아. 부정 감성이.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나오는 내용들이 물론 이 김기현 의원의 여성 민방위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이제 감성 연관할 텐데 표퓰리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말 여성 민방위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한 거냐. 그보다는 이대남을 얻기 위한 전략 아니겠냐. 그럼 결국 이것이 젠더 간을 충돌시키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 그럼 여성들은 느닷없는 것이거든요. 뭔가 충분히 검토되고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됐든 앞으로의 재난이 됐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여성 민방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여성 재난 교육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강신업 변호사가 오히려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가라고 해서. 그분이 뭐 군대 가라고 해서라기보다는 그분한테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김기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결선 안 가고 뭐 딱 1차에서 끝낼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면 저는 차라리 그러면 강신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전 아까 뭐 변희재 평론가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참 같아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강신업 변호사가 이 3.8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지지율도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저는 참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데이터상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데이터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예 데이터가 없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오히려 강신업 없어요. 변호사에 대한 예. 조사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마음속에 뭐 강신업 변호사 지지층에서는 마음속에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우리 방송 쇼미더민심 우리 노영희 진행자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그래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전달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도 강신업 변호사가 부각되고 당대표가 되는 건 잘 상상이 안 안 됩니다. 된다. 자,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원이 80만을 넘는데요.
당원 분포를 볼 때 현재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가 비슷한 결과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이제 투표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수도권이 물론 뭐 많아졌고 또 20대, 30대, 40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만은 여전히 50대, 60대, 70대 이상이 많아요. 그리고 영남이 거의 55% 정도 된다고 지금 추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도 저는 당원들이 투표를 한다면 그래서 저는 민심이 필요하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당원들이 투표한다면 그만큼 당심 쪽에 집중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